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뉴스는 재미로, 아파트 매수는 지표로, 그러면 사기 안 당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에서 사기꾼들이 많았죠. 양반 중에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이 양반 사기꾼들은 한자를 써서 번역하면은 말도 안 되게 쉬운 내용인데 한자를 써서 서민들을 등쳐먹고 많이 살았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근절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였죠.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한자 써가면서 서민들 등을 많이 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자, 지금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기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한글을 쓰는 지금은 사기 당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써서 사기를 마구마구 치고 있는데 앞으로 한글이 배포가 되면은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아파트의 한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일리 뉴스 이제 아파트 사볼까 매수 심리 회복 요런 제목인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3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상승했는데 서울은 68.4, 지방은 79.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서울은 지금 많이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지방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이 떨어지니까 매수 심리가 회복 좀 되었다는 이야기고 서울은 거의 떨어진 게 없으니까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도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인데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수 심리 회복된 게 아닌가 요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확인을 좀 해야죠.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거고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는 KB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KB에서는 매수 우위 지수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죠. 4개월 전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부끄럽지만 내용이 좋아서 매수 우위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발표 주체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똑같아서 매수 우위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4개월 전에 평균 50인데 현재 19. 그래서 아파트 부양책 쏟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빨리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기간마다 다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하고 매매 수급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조금 옛날 뉴스긴 하지만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죠. 매수 우위 지수 KB 국민은행에서 연계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매도자가 더 많다고 대답하는 게 30.3%, 매수자가 많다고 대답한 중개사가 12.8%. 그러면 기준값 100에다가 매수 응답 12.8% 더하고 거기다가 매도 응답 30.3% 빼가지고 나온 숫자가 82.5인데 그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삐리하죠. 삐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수가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연계된 중개사가 달라가지고 매매 수급 지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 수급 지수는
106.5였고 KB국민은행의 매수 우위 지수는 82.5. 기관마다 연계된 중개사가 달라서 요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요것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2021년 상반기 부동산 불장 때 매매 수급 지수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112.3. 반면에 매수 우위 지수는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지 말고 흐름을 봐야죠. 그런데 매수 우위 지수는 역대 평균이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보다도 크면은 조금은 과열된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개념상 평균은 100인데 역대 평균이 50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매수 우위 지수 평균이 50인 이유, 부동산 찾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더 많죠. 그래서 매도를 이야기하는 중개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규제보다는 부양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겠죠. 거의 100보다는 낮으니까 무조건 부양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매수 우위 지수는 부동산 불장을 완화해주는 착시 효과도 제공하겠죠. 다른 뉴스인데 요것은 2022년 하반기입니다. 그때 뉴스를 보면은 매수 우위 지수가 19.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19.2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연도별 매수 우위 지수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저렇게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19.2 역대급이죠. 역대급. 그런데 매매 수급 지수는 어떤가? 그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68.4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훨씬 높죠. 매수 우위 지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7월 어느 정도 상승세가 꺾였을 때 그때가 보면은 전국이 91, 서울이 85 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68.4.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살아난다 싶으면 최소한 85보다는 좀 더 커져야지, 숫자가 더 커져야지 이제 부동산 좀 사려는 사람이 생기고 있구나, 요 정도인데 지금 68.4. 요것은 아무도 지금 부동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8.4인데 매수 심리 회복했다. 제목, 요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조선시대 한자 같은 거죠. 그러면 훈민정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배팅 수익 환원 기준 가격이죠. 별거 아닙니다. 전월세 가격을 매매 기준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 요 산식인데 뻔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죠. 한마디로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월세가 4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월세가 한 달에 800만 원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 매매를 하면은 특히나 아파트 매수를 하면은 피해 볼 일이 없죠. 양반들은 재미없을 겁니다. 부동산 양반들은 재미가 없겠죠.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을 써버리니까 너무 뻔한 거죠. 한자는 더 뻔한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한자는 거래 사례 비교법. 저 반대편 아파트가 10억이면 우리 아파트는 9억이다 또는 11억이다. 그러면 반대편 아파트가 1억이면 우리 아파트는 9천만 원 또는 1억 2천만 원에 팔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게 한자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근간으로 한 수요와 공급,
공급량이 어떻다. 다 꽝이죠. 꽝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에다가 0. 몇 프로 곱해가지고 그 정도 공급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다 한자입니다. 사기치려고 도입된 숫자들이고 결국은 수익환원법으로 10억짜리 아파트면 월세가 400만 원, 20억짜리 아파트면 월세가 800만 원은 나와야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 숫자들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사기는 안 당합니다. 부동산 뉴스는 재미로, 아파트 매수는 지표로 하면은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